여러분은 해리 왕자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늘 사고를 치던 문제와 왕자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왕실을 떠난 남자로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는 평생 왕위 계승자의 예비부품으로 살아가야 했던 비운의 왕자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수백 년 전통의 왕실과 결별한 논란의 중심에 선 왕실 인사로 기억되었죠. 해리 왕자는 1984년 영국 왕실의 둘째 왕자로 태어나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성장했고, 12살에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후 군인으로 전쟁터를 누볐고, 평생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그는 왕관보다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죠. 오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아픔으로 왕실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왕관을 내려놓은 영국 왕실의 탕아 해리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굴탱이! 영국 왕실의 예비 부품. 1984년 9월 15일 영국 왕실의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해리 왕자가 태어납니다. 미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그의 형 윌리엄 왕자가 있었기에 해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페어, 즉 예비 계승자의 위치에 있었죠. 훗날 그는 자신의 회고록 제목을 아예 스페어라고 붙일 만큼 이 표현은 그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차분한 성격의 형 윌리엄과 달리 어린 시절의 해리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기에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12살이 되던 1997년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언론과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격은 사고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남았고, 전 세계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불과 12살이었던 해리는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은 채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는데요. 그는 전 세계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머니의 장례 행렬을 따라 걸어야 했고, 그날의 기억은 훗날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훗날 해리는 어린 시절 겪었던 가슴 아픈 슬픔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채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어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비로소 그 상처를 조금씩 마주하고 치유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해리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 2차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며 왕자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요. 왕자가 실제 전쟁터에 나선다는 사실은 당시 큰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해리는 다른 군인들과 똑같이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리가 왕자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기에 전쟁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되었죠. 전역 이후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문제와 왕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헌신적인 왕실 구성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당시만 해도 그가 몇 년 뒤 한 여성과의 만남을 계기로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결국 왕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메건 마클. 해리는 2016년 드라마 슈츠를 통해 이름을 알린 미국 출신 배우 메건 마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출신의 흑인 혼혈 배우이자 이혼 경력이 있는 메건 마클과 불같은 사랑에 빠진 해리는 왕실 안팎의 우려와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2018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결혼을 축복했고, 당시에는 영국 왕실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리는 아내 메건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여기에 왕실 내부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들 부부가 받는 압박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리고 2020년 1월 해리와 메건은 왕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고, 영국 언론은 이를 맥시트라고 부르며 영국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으로 보도했죠.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메건이 당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왕실 내부에서의 갈등을 털어놓으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영국 왕실을 둘러싼 거대한 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영국 왕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왕실의 책임을 져버렸다는 비판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이후 해리는 메건과 잠시 캐나다에 머문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실의 재정 지원과 공식 직함 사용을 포기하는 대신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고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왕실 밖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왕실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해리와 메건 앞에는 또 다른 현실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관 없는 왕자의 현실. 그렇다면 지금 해리 왕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왕실을 떠난 뒤 시작된 그의 새로운 삶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출간된 회고록 스페어에서 해리는 어머니 다이애나의 죽음과 어린 시절의 상처, 형 윌리엄과 아버지 찰스 국왕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방황과 약물 사용 경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왕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비판과 함께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죠. 왕실을 떠난 뒤 시작한 새로운 활동 역시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치웰 재단은 조직 규모를 축소했고 스포티파이와의 계약은 조기에 종료됐으며 넷플릭스와의 협업 역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에서의 삶 또한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고록에서 밝힌 과거 약물 사용 경험으로 비자 논란에 휘말리는 등 해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결국 해리는 왕실을 떠나 자유를 선택했지만 왕자로 살아온 상처와 세간의 시선까지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어쩌면 지금의 해리는 왕실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완전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물탱이! 해리 왕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이들에게 그는 책임을 버리고 왕실을 떠난 왕자로 기억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 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전쟁터를 경험했으며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언젠가 왕실과 화해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 해리 왕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해리 왕자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선택한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평생 주어진 운명과 싸워온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